저는 평생 제 아버지를 겁쟁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북한에서 공훈증서 한 장이 넘어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올해 77입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실종되셨습니다. 1950년 12월. 그때 저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평생 하신 말씀만 귀에 남아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갔다. 어머니는 그렇게 믿으셨어요. 전쟁통에 도망갔다고, 가족을 버렸다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수군댔습니다. 김씨네 남편은 전쟁터에서 도망갔대. 가족도 못 지키는 겁쟁이였어.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동네 애들한테도 놀림받았어요. 야, 너네 아빠 도망간 거 맞아? 아빠 없는 놈. 그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웠으니까요. 어머니는 평생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품팔이도 하시고 남의 집 빨래도 하시고 그렇게 악착같이 사셨어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를 좋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아버지만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생스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우릴 버렸을까? 왜 책임을 안 졌을까?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철아, 네 아버지는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싶구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원망하셨지만 결국 그리워하셨던 거죠. 저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죽었을 거야. 아니면 북한 어딘가에서 다른 가족과 살고 있겠지. 그렇게 덮어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통일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철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선생님의 아버님에 대한 문서가 북한 측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6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라니. 다음 날 아침 일찍 통일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북한 측에서 기증 형태로 넘어온 문서입니다. 책상 위에 낡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공훈증서였습니다. 조국을 지킨 전사 김태수에게 공훈을 수여한다. 김태수. 그게 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이었습니다. 북한군 복장을 한 남자. 얼굴은 흐릿했지만 어머니가 보관하셨던 아버지 사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입니까? DNA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인적사항이 일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도망간 겁쟁이라고 믿었던 아버지가 북한에서 전사로 기록돼 있다니. 어떻게 이 문서가 넘어온 겁니까? 북한의 한 노병이 숨겨뒀다가 죽기 전에 남쪽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알았나요? 같은 마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세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작은 편지 조각이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누런 종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너와 내 어머니를 꼭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냥 나를 잊지 말아다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의 아버님은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아버님은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남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도망간 게 아니었다고,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고.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사기록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아버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태수, 1950년 12월 실종. 기록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담당자가 낡은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당시 작성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3일. 평안남도 맹산군 마을. 적군 포위. 민간인 약 200명 대피 필요. 김태수 외 3명 자발적으로 마을 방어 결정. 나머지 주민 대피 완료 후 연락 두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남으신 거였어요. 적군을 막아서 시간을 벌려고.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 왜 우리 어머니는 몰랐을까요?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알았을 텐데요. 피란 중에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도 저도 모두. 그리고 아버지만 겁쟁이로 남은 거죠.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당시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야 했어요. 국가기록원 담당자가 도와줬습니다. 당시 마을 출신으로 남쪽에 온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다. 찾아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 찾았습니다. 부산에 사십니다. 저는 즉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8순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김태수 씨를 아십니까? 할머니는 제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태수? 그분 아들이십니까? 네, 저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중공군이 마을을 포위했어요. 도망갈 시간이 없었죠. 그때 태수 씨가 나섰어요. 제가 시간을 벌게요. 빨리 피하세요. 처음엔 다들 안 된다고 했어요. 같이 가자고. 하지만 태수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제 가족도 남쪽에 있어요. 꼭 살아서 만나야 해요. 그리고 몇 명과 함께 마을 입구를 지켰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망쳤어요. 총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죠. 나중에 들으니 태수 씨는 적군에게 잡혀갔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소식이 없었어요. 우리는 미안했어요. 태수 씨 가족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전쟁 후에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200명을 살린 영웅. 근데 그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분 가족한테 알려드리지 못해서. 아닙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일원을 찾아갔습니다. 북한 측 자료를 더 볼 수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북한에서 작성된 아버지 기록이었습니다. 김태수, 1950년 12월 포로로 잡힘. 마을 사람을 구한 의로운 자로 기록됨. 북한에서 노동자로 생활. 1998년 사망. 1998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보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혼하지 않음. 가족을 그리워하며 생활.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희를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전해준 북한 노병이 마지막 편지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공무원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김태수 동지와 같은 마을 출신이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셨다. 죽기 직전까지 남쪽에 다시 가서 가족을 보고 싶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셨다. 나는 그분의 진실을 남쪽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었다. 이 편지와 함께 공훈증서를 전해준다. 그분은 영웅이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평생 겁쟁이라고 믿었던 아버지, 원망했던 아버지, 그분은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두셨던 사진, 찢어진 흑백 사진.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에 걸었어요. 공훈증서도 함께.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맞아.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 이제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버지 사진 앞에 차를 올립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오해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평생 원망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겁쟁이가 아니라 영웅으로,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킨 사람으로. 며칠 전 마을 사람들을 더 찾았습니다. 당시 아버지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 그분들을 모아서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절을 하셨어요. 태수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말 못하신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65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들어보세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원망했던 부모님의 진짜 진심을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이야기들이 다른 시청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